한 태국 커플이 한국에서 일한다면 태국보다 몇 배나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돌아오면 작은 가게라도 열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꿈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 사람은 비행기표를 사고 여행 비자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록 비자가 제대로 된 취업 비자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큰 경제 강국 한국에서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꿈에 부풀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죠. 입국 심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공항 직원이 그들의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사대에서 보류시켰습니다. 태국 커플은 자신들이 오직 이를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으나 공항 직원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증가하고 있어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그와 여자친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침내 입국 거부 통보가 내려지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비행기 표를 사고 왔는데 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자친구는 그보다 더 격렬하게 감정을 표출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공항 직원에게 제발요. 우리는 정말 일만 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 기회를 주세요. 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동정의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공항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고 그와 여자친구의 마음속 꿈은 산산이 부서져 갔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뿌리차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을 해도 받는 돈은 정말 적어요. 여기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제 여자친구도 저와 비슷하게 힘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둘이 같이 벌어도 집세랑 밥값 정도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가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죠. 밤에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누워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힘든 삶에서 벗어나 어디 좋은 곳에서 일하며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꿈꾸게 됐어요. 그렇게 한국이라는 곳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처럼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길거리가 깔끔하고 건물은 높고 사람들이 모두 바쁘고 성공해 보였거든요. 온라인에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내며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었죠.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 되었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태국에 돌아가 작은 가게라도 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작은 커피숍이나 식료품점을 상상하며 우리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드디어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취업 비자를 받을 형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관광 비자로 간 후에 그곳에서 머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남더라라며요. 그래서 표를 사고 짐을 챙겨 고향을 떠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길거리, 작은 노점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를 뒤로하고 떠나는 길이었죠.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우리를 기다릴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세상이 펼쳐지겠지요. 더 큰 건물, 더 깨끗한 거리, 더 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믿었어요. 도시에 들어서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첫 월급을 받아 가족들에게 보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큰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가 돌아올 땐 자랑스러워할 만한 돈을 벌어오겠다고 말했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걱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지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미소 지어 보였어요. 제 속도 긴장이 되긴 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나서 엔진이 웅장하게 울릴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통해 고향 거리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자친구는 옆에서 긴장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한국에서의 계획과 꿈을 나누었죠. 그녀는 카페나 가게에서 일하면서 최대한 돈을 모으고 싶다고 했고 저는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일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꿈에 더 가까워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비행은 길었지만 계속 시간을 확인하며 도착할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음식을 나눠주었지만 기대감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국이 언제쯤 보일까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하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비행기에서 내리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차가운 공기, 상쾌한 공기였죠. 공항은 거대했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눈앞에 큰 불빛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높은 유리창 벽들은 정말 낯설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빛이 날 정도였고 모든 게 너무 거대해 보였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표지판을 따라가며 출입국 심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는데 한국어와 영어, 심지어 중국어로도 쓰여 있는 표지판이 보여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점점 우리 차례가 다가오자 손에 땀이 나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잘 해낼 거야.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온 거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었고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고 했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컴퓨터를 두드리며 아무 말 없이 계속 화면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타이핑하면서 화면과 제 여권을 번갈아 보더군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여자친구는 옆에서 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뒤로하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이 순간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한쪽으로 비키라고 손짓했고 그제야 저에게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직원이 다가와 우리를 출입국 심사대 옆에 있는 작은 대기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무척 차가웠고 머리 위에 밝은 조명 때문에 노출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저는 마음을 진정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로 끌려왔을까? 여권에 문제가 있는 걸까? 정말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걸까?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여자친구는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고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작은 미소라도 지어 보이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제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얼마나 많이 상상했는지 몰라요. 공항을 나와 한국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곤 했죠. 좋은 일자리를 찾아 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을 보내고 싶었는데 지금 이 차가운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그 모든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다른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음 비행기로 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국 거부라니? 돌아가야 한다니?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바라보니 그녀 역시 충격과 믿기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희망과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그저 일하고 싶었을 뿐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왔다는 걸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가 덧붙이고는 그냥 돌아섰어요. 우리를 홀로 남겨둔 채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꿈, 계획했던 미래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한 번 거절당한 또 다른 여행객일 뿐. 누구에게도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울기 시작했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자신조차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슴이 조여오며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시작을 꿈꾸며 여기까지 왔지만 공항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조금 뒤 우리는 도착했던 게이트로 다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여권을 돌려주고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앉아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여전히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고 있었고, 저는 속에서 깊은 죄책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저였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된 거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하며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던 장면을 상상했었죠. 월급을 받으면 집으로 돈을 보내며 점차 우리 가족의 삶이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 실패를 설명할지 막막했어요. 태국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한국에 도착하면서 느꼈던 설렘은 점점 사라지며 무거운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지쳐 보였고 눈이 붉게 부은 채 말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든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그 무거운 실망감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 비행기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탔습니다. 발걸음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승무원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며 비행기가 출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공항의 불빛이 흐릿해지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듯 아파왔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성공과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왔지만 지금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떠오르며 멀어져 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잃어버린 꿈에 대한 아픔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제 자신이 느끼는 슬픔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오고 나니 정말 허무했어요. 출발 전 며칠 동안 여자친구랑 함께 세웠던 모든 계획과 꿈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죠. 고향 거리와 익숙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지만 전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었지만 저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생긴 듯했어요. 한국에서의 실패가 계속 제 속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반갑게 저를 맞아줬어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 눈에 담긴 슬픔이나 실망감을 느꼈겠죠. 따뜻한 밥과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걸렸어요.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가족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큰 꿈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도 싫었죠. 공항에서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입국이 거부되었단 말을 들었을 때 여자친구가 울던 모습이 제 눈에 생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수록 분노가 점점 커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실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마을이라 소식은 금방 돌잖아요.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저희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그 시선들이 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궁금해했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좌절과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 어느 날 참을 수 없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한국에서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말했죠. 공항 직원의 냉정한 눈빛, 단호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머리를 저으며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거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여자친구와 저는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어요.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친구 집에서 모였는데 낡은 벽과 몇 개의 플라스틱 의자밖에 없는 좁은 방이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저희와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며 사는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자 묘한 목적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 눈에 담긴 공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느꼈던 희망과 거절당했을 때의 아픔을 얘기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문을 닫은 나라를 왜 응원해야 하죠? 한 남자가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쳤어요. 어떤 이는 한국 드라마도 보지 말고 한국 제품도 사지 말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거부하자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빠르게 퍼져갔고 분노와 실망이 담긴 그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작은 저항의 불씨가 태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는 우리 모임을 벤코리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포스터도 만들고 온라인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죠. 곧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한국의 입국 거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저희처럼 실망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조금씩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실패한 여행자가 아닌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죠. 사람들은 저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고 우리 모임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은 커져갔고 저는 그 운동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여자친구와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받은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가게 주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팔던 가게들은 장사가 줄었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도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우리 운동이 퍼지면서 한국과 관련된 걸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를 잘 아는 가게 주인 한 분이 저를 불러 조용히 얘기했어요. 뿌리차, 이게 맞는 길인 거야? 우리 가게가 너희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내 가족은 이 가게에 의지해 살고 있단 말이야.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가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분노와 실망만 생각했지 이 운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그 불편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우리의 아픔을 알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의 가족, 손님이 줄어든 식당 주인들, 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방안을 둘러보니 우리가 만든 포스터와 SNS에 올렸던 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정의를 위한 상징 같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제 안에 쌓인 분노와 실망이 담긴 그 포스터와 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너무 멀리 나아간 건 아닐까, 제 고통이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강해지고 싶고 여자친구와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고뇌에 빠진 채 생각에 잠겨 있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층 더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과 후회만 가득했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서 느꼈던 분노와 실망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 제 행동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우리 운동 때문에 동네 가게 주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작은 마을은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제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 벤코리아 운동에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에너지와 분노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챙기고 가족을 돌보며 더 이상 화를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우리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제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는 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가게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의 실망과 분노에만 집중하느라 친구와 그의 가게가 겪는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제게 상처를 준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받는 사람은 제 주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운동을 한국이 알고나 있을까?
아니면 그저 헛된 소리로 흩어지고 있을 뿐일까 싶었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라 했어요. 이번에는 올바른 비자를 얻었다고, 이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와 서운함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 제가 원했던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노 대신 그는 행동을 택했고 그 점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졌던 무언가를 일깨운 작은 불씨 같았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불공평함만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일할 기회를 원했고 돈을 벌어 미래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를 품는다고 해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벤코리아 운동도 그저 분노에 갇히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다시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화가 아닌 결심을 가지고요. 적법한 비자를 얻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필요한 조건을 배우고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하고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한국에 성공적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규칙을 지키면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 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 마음이 변한 걸 이해해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 희망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저희가 예전에 함께 꿈꿨던 그 희망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제 결정에 동의했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 아껴서 생활했고 일도 더 많이 했어요. 운동에 쓰던 시간도 줄이고 그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도 차츰 사라졌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가끔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그 열기는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에 사로잡혔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뒤로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우리는 비자를 신청했고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제대로 했기에 성공하면 그건 우리가 정직하게 얻은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비자가 승인되던 날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손에 들린 서류와 도장 찍힌 비자가 무척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몰래 꿈을 꾸러가는 사람이 아닌 목표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일하러 가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냈고 그게 모든 걸 달라 보이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의 느낌이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고 공항 불빛은 더 밝아 보였어요. 이제는 분명한 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여권을 건넸을 때 손은 떨리지 않았고 전에 느꼈던 두려움도 없었어요. 직원은 제 서류를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정말 여기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국 땅을 밟으며 두 눈과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옆을 보니 여자친구가 웃고 있었고 그제야 모든 게 완성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우리만의 삶을 만들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한국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줬으니까요. 이전에 저를 무겁게 짓누르던 분노는 이제 사라졌고 그 자리를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대신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이어진 붐비는 도시 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찬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전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처음 마주한 한국의 거리, 사람들의 분주한 걸음, 깨끗한 환경을 보면서 저와 여자친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번에는 불법이 아닌 정당한 비자로 입국했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야 진정으로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듯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자리는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저와 여자친구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일터에서는 한국인 동료들이 저희를 잘 챙겨주었고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동료 중 한 분은 저희에게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저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가끔씩 출퇴근길에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곳이 정말 내가 분노했던 곳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특히
회사에서 저희에게 정해진 급여를 정확하게 주고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과거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와 여자친구는 함께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멈춰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죠. 그때 여자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한국을 진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분노했던 게 부끄럽기도 해. 그녀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좌절과 분노는 이제 감사와 감동으로 바뀌어 있었죠.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을 몰랐기에 그저 미워하고 분노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 정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안정되자 저는 예전에 벤코리아 운동에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만나서 한국이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단지 미워하고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나라라는 걸 나누고 싶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글로 써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저희를 받아주었는지, 정직하게 일하고 노력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며칠 뒤 예전의 친구들로부터 답장이 하나둘씩 왔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그런 거야? 내가 경험한 한국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고, 어떤 이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좌절이 이제는 제 삶에 큰 변화가 되어 돌아왔다는 걸 느끼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제게 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꿈꾸기만 했던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은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